어쭈? 이 계집애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사장,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그 말과 동시에 조폭 두목이 맥주잔을 들어 호프집 사장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쾅!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피 묻은 행주를 쥔 채 떨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폭행 및 기물파손 현행범입니다. 즉시 퇴거하십시오. 뭐, 인연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조폭 두목이 주먹을 날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꺾은 후 바닥에 매다 꽂은 것입니다. 뜨거운 물, 젓가락통, 의자까지 이용해 완벽한 제압술을 펼쳤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한 손님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찍은 알바생의 조폭 참교육 영상이 한 여인의 평온한 삶을 산산조각 내고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호프집 쉼표의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맥주 거품이 말라붙은 자국과 안주 부스러기들이 하루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주는 평온함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는 이곳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달콤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만 정리하고 들어가. 민준이 계산대에서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전 마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쓸고 닦아야 마음이 편해서요. 이서연이 테이블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고단할 텐데. 좀 쉬었다가 해. 정말 괜찮습니다. 금방 끝나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자들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팔과 목에 새겨진 문신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이, 여기 장사 끝났어? 사람 있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감을 해서요. 민준이 급히 카운터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뭔 헛소리야. 불 켜졌으면 장사하는 거지. 어딜 손님을 내쫓아? 광기가 민준의 말을 자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들어와 가게 안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거기. 뭘 꼬라봐? 눈 안 깔아? 광기의 부하 중 하나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 그냥 나가려던 참이라.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끄럽고. 방금 우리 흉봤지? 딱 걸렸어. 아닙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리발이야? 광기의 부하가 그 손님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기 아가씨. 광기가 이서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우리 맥주 5병이랑 제일 비싼 안주로 싹 가져와 봐. 죄송하지만 영업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이서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 계집애가 지금 누굴 가르쳐? 하긴 얼굴 반반하니까 사장이 오냐 오냐 해줬나 보지. 광기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썩기 아까운 얼굴인데 오빠들이랑 재밌게 놀까? 그 손 치우시죠.
이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쭈? 말대꾸하는 것 좀 봐라. 이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광기가 이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서연이 몇 걸음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이고, 손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그만하십시오. 민준이 급히 달려와 광기의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가 뭘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금방 맥주랑 안주 다 내오겠습니다. 네가 사장이야? 사장이면 직원 교육 똑바로 시켜. 이딴 식으로 손님 무시하라고 가르쳤냐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민준이 허리를 깊숙이 숙여 사과했습니다. 사과하면 다야? 여기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 광기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님, 제발 그것만은. 민준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광기가 맥주잔을 민준의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이서연이 급히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반짝였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이서연이 민준의 상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너 도망가.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폭행, 기물파손, 현행범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이서연이 광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미친년. 이게 지금 뭐라고 지저대는 거야? 알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광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 아주 뼈를 묻어봐라. 광기가 주먹을 쥐고 이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광기의 주먹이 이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서연이 순간적으로 몸을 비키며 광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광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서연이 광기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광기의 몸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형님! 광기의 부하 3명이 동시에 이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서연이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얼굴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이서연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이서연이 젓가락통을 집어들어 그의 목 부분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남자가 목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이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서연이 의자를 집어들어 뒤로 휘둘렀습니다. 의자가 남자의 옆구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남자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모든 일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가게 구석에 앉아있던 손님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디서 이런? 광기가 바닥에 누운 채 이서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민준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요. 119 신고했어요. 경찰도 금방 올 거예요. 가게 구석에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10분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서연은 민준의 상처를 수건으로 지혈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누가 신고했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사장님을 폭행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이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방위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죠.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진 광기 일당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준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병원 같이 가시겠습니까? 구급대원이 이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간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이 광기 일당을 연행해 갔습니다. 같은 시각 그 손님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알바생의 조폭 참교육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민준의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주목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패한 작전, 잃어버린 동료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전역해야 했던 그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알바생의 조폭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영상 속 이서연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분 대체 누구예요? 완전 영화네, 영화. 저건 배운 솜씨야. 보통이 아니라고. 특수부대 출신인가?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것들은 저렇게 혼쭐이 나야 돼. 이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기 저 여자. 그 영상 속 주인공 아니야? 맞네, 맞아. 실물이 훨씬 낫다. 그 조폭 때려잡은 여자. 이서연이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침대에 누워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이서연이 병실 문을 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서연 씨. 의사가 뇌진탕이라네요. 며칠 꼼짝 말고 누워 있으래요. 그래도 큰일은 아니라니 천만다행이죠.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이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나저나, 서연 씨, 그 인터넷 영상 봤어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다들 서연 씨가 대체 누구냐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저기, 정말 미안해서 어쩌죠. 어제 일 때문에 다른 알바생들이 다 그만둔다고 연락이 왔어요. 독사파 애들 보복이 무섭다고. 민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심정 이해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어떡하죠? 서연 씨 혼자서는 무리일 텐데.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걱정 마시고 몸이나 잘 추스르세요. 이서연이 민준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가게로 돌아온 이서연은 혼자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난리통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아직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빗자루로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어제 영상 잘 봤습니다. 이야,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던데요? 대단하세요. 중년 남성이 맥주를 시키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이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겸손하시긴. 딱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 어디서 무술 배우셨죠? 그냥 조금 배웠습니다. 이서연이 짧게 대답하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이서연은 혼자서 가게 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어제 온 독사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부하 3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라? 이 난장판에 혼자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네. 중년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이서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흥룡의 사람이야. 어제 우리 구역에서 아주 요란하게 놀았더군. 안 그래?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소란을 피운 건 그쪽입니다. 이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상 봤지. 아주 볼만하더군.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어디서 그런 걸 배웠지? 그냥 취미로 배웠습니다. 취미? 그 취미 때문에 우리 애들이 병원 신세를 졌어.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다고.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아가씨, 이 바닥은 말이야.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긴 우리 흥룡의 구역이라고. 알겠어? 얌전히 장사하려면 구역 관리비를 내야지. 남자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관리비 말씀이십니까? 그래. 어제 그놈들 병원비에 가게 부서진 거, 그리고 아가씨가 우리 체면 구긴 거, 싹 다 합쳐서 1억만 내. 1억이라고요? 이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비싼가? 그럼 딱 깎아서 5천만 원. 이 정도면 내가 엄청 봐준 거야. 드릴 돈 없습니다. 이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몸으로 때우든가. 그럴 돈 없습니다. 아, 말이 안 통하네. 얘들아, 어제보다 더 깨끗하게 가게 정리 좀 해드려라. 남자가 일어서며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부하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맥주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이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내일 난 12시까지 5천만 원 준비해놔. 만약 돈이 없으면 이 가게가 아니라 내 몸이 망가질 줄 알아. 남자가 말을 끝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차에 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접니다. 방금 만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남자가 차 안에서 이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 여자 틀림없습니다. 영상에서 본 격투술이 707에서 쓰던 그 기술이 맞습니다. 눈빛이나 동작이 군인 출신이 확실합니다. 네. 이서연. 틀림없습니다. 네,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자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저 계집애 내일 정오까지 꼼짝 못하게 감시해. 도망칠 생각하면 바로 잡아들여. 네, 형님. 세단들이 사라진 후 이서연은 망가진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707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군 복무 기록까지 알고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별장에서 한태준이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알바생의 조폭 참교육 영상이, 오른쪽 화면에는
이서연 중령군 복무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이서연. 한태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려 5년이야. 5년 동안 쥐새끼처럼 숨어 다녔는데 그는 이서연의 과거 사진과 현재 영상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좀 변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하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한태준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내일부터 계획대로 시작해. 한편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차무혁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 정말 확실한 정보입니까? 차무혁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네, 팀장님. 방금 흥룡의 내부 통신 감청에 성공했습니다. 한태준이 5년간 찾아 헤매던 707 특임대 출신 이서연 중령의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젊은 남성이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현재 부산의 한 작은 호프집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무혁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원, 지금 당장 부산 내려갈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태준 그놈보다 한 발 빨라야 합니다. 5년을 기다린 기회입니다.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차무혁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망가진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흥룡애가 곧 돈을 받으러 올 시간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서연이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흥룡애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게 안의 참상을 둘러본 후 이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누구신데요? 보시다시피 정리 중이라 손님 안 받습니다. 이서연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소속 차무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변호사님이 저한테 무슨 일로? 시간이 없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이서연 씨를 찾았습니다. 차무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태준이요? 그게 누군데요? 이노베이션 홀딩스 회장 말입니다. 굳이 모른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왜 찾는다는 거죠? 이서연이 시치미를 떼며 물었습니다. 707 특임대 이서연 중령님. 차무혁이 이서연의 과거 계급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서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해? 오늘 밤이 되기 전에 흥룡애가 이서연 씨를 처리하러 올 겁니다. 5천만 원 때문이 아니에요. 차무혁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대체 절더러 누굴 믿으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태준과 흥룡애의 검은 돈을 수년간 추적해온 TF팀의 리더입니다. 차무혁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제 말을 믿게 될 겁니다. 파일에는 한태준과 흥룡애의 거래 내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이서연 씨가 겪었던 5년 전 그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전이라니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연 씨가 실패했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작전 말입니다. 차무혁이 이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한태준이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분명 사고였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한태준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는 그놈의 개인 서버에 잠겨 있습니다. 차무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서연 씨에게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제안이라고요? 어제 다친 그 사장님 김민준 씨. 저희가 김민준 씨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차무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안전한 해외로 보내고 치료비는 물론 현지 정착까지 전부 지원할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한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 그 서버를 뚫고 그걸 이서연 씨가 가져와 주십시오. 이서연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TF팀이 한태준의 돈줄은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차무혁이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노베이션 홀딩스 50층, 그놈 집무실에 있는 개인 서버만큼은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어제 보여준 그런 싸움 실력 말고요. 707 특임대 시절 이서연 중령의 전문 분야. 완벽한 침투와 보안 해제 기술. 그게 필요합니다. 차무혁이 이서연의 전문 분야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이건 이서연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을 잃었던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김민준 씨, 정말 그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신가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끄는 팀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차무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한태준이 정말 그 작전의 배우라면. 이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반드시 그놈을 끌어내릴 겁니다. 그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차무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대로 김민준 씨부터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팀을 보내겠습니다. 차무혁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팀장인데 지금 즉시 부산 대병원으로 인원 투입해. 환자 이름은 김민준, 뇌진탕으로 입원 중이야. 병원 측에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빼내서 바로 공항으로 이송하도록. 차무혁이 전화를 끊고 이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차무혁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노베이션 홀딩스 보안 컨설팅팀 시니어 매니저 박지은. 이게 이서연 씨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이서연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까지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한태준을 잡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준비했습니다. 차무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흑룡이가 왔군요. 생각보다 빠르네. 차무혁이 창문을 살짝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죠. 이서연과 차무혁이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에 차무혁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타자마자 차무혁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흑룡의 간부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분명 이 안에 숨어 있을 텐데. 싹 다 뒤져. 당장. 차무혁의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민준 씨는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이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팀원들이 벌써 병원에서 빼냈을 겁니다. 차무혁이 운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지금쯤 공항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로 가는 겁니까? 캐나다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완벽하게 보호할 겁니다. 이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량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무혁이 이서연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갈아입으시죠.
이서연이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깔끔한 정장과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러서 갈아입겠습니다. 2시간 후 이서연은 서울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피 묻은 아르바이트 유니폼 대신 말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서연이 차무혁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노베이션 홀딩스로 가시죠. 차무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연 씨의 새로운 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한태준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서연은 이노베이션 홀딩스 40층 보안팀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보안 매니저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매니저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그렇게 일만 하다가 쓰러지겠어요. 동료가 퇴근하며 물었습니다. 네, 보안 점검 자료가 산더미라 오늘 안에 끝내야 하거든요. 먼저 들어가세요. 이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동료가 나간 후 이서연은 50층 보안 시스템 도면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복도의 무게 감지 센서 위치, 홍채 인식 스캐너의 각도, 최 실장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차무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지트로 오세요. 팀 소개해 드릴게요.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시간 후 이서연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차무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서연 씨,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여러 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30대 여성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차무혁이 젊은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천재 해커 사이퍼입니다. 본명은 묻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사이퍼가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회계 분석가 안선영 씨입니다. 안선영이 일어서서 이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박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서연이 악수를 나누며 안선영의 책상을 흘끗 봤습니다. 책상 위에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선영이 사진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 따님이세요? 정말 예쁘네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 딸이에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안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치료비가 정말 감당이 안 돼서. 선영 씨,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요. 차무혁이 안선영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무혁이 벽에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50층 평면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임무는 한태준의 개인 서버에 이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사이퍼가 작은 장치 2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키로고고 이건 데이터 미러링 장치입니다. 우리가 쓸 무기죠. 생각보다 훨씬 작네요. 이걸로 그 큰 서버를 뚫는다고요? 이서연이 장치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USB 포트에 쏙 꽂기만 하면 알아서 작동합니다. 식은 죽 먹기죠.
50층 보안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서연이 차무혁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철통 같죠? 3중 보안입니다. 차무혁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복도의 무게 감지 센서. 두 번째, 집무실 입구의 홍채 인식 스캐너. 세 번째, 24시간 한태준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최 실장. 결국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제일 걸림돌이 되겠네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직 UDT 출신이에요. 아주 독종이죠. 차무혁이 최 실장의 프로필을 보여줬습니다. UDT라 707이랑은 아주 질긴 인연이죠.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습관이 있더군요. 이서연이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매일 정확히 오후 2시 반이면 지하 1층 편의점에 갑니다. 편의점은 왜요? 커피라도 마시러 가나? 사이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UDT 시절 먹던 전투 식량을 사러 갑니다. 꼭 그 상표만 고집하더군요. 세상에 아직도 군대 밥을 챙겨 먹다니. 별난 사람이네요. 차무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만에 돌아옵니다. 이서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10분, 그 시간이 우리가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럼 그 홍채 인식은 어떻게 뚫을 생각이에요? 그건 쉽지 않을 텐데. 안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것 보시죠. 사이퍼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태준의 눈을 고해상도로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특수 콘택트 렌즈를 만들었어요. 이걸 끼면 감쪽 같죠? 세상에. 그게 정말 가능해요? 제가 누굽니까? 수십 번 테스트해 봤는데 99% 성공입니다. 걱정 마세요. 사이퍼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날짜는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서연이 차무혁에게 물었습니다. 망설일 거 없습니다. 바로 내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차무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25분, 이서연은 40층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박 매니저님 들려요? 지금 최 실장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지하 1층 눌렀어요. 사이퍼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합니다. 이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49층 천장의 환풍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환풍구로 진입합니다. 이서연이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공간을 기어서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50층 복도 바로 위입니다. 센서 위치 확인했습니다. 레이저가 보이네요. 이서연이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50층 복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닥에 빨간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게 감지 센서의 위치였습니다. 이서연이 허리에 찬 와이어를 꺼냈습니다. 환풍구에 고정한 후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바닥에 닿지 않도록 공중에 매달린 채 이동했습니다. 집무실 문 앞입니다. 스캐너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서연이 특수 콘택트 렌즈를 눈에 착용했습니다. 한태준의 홍채 패턴이 렌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캐너 앞에 서서 눈을 뜨고 기다렸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더니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문 열려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연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편에 개인 서버가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서버에 다가가 USB 포트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장치 설치 완료. 키로거를 꽂았습니다. 두 번째 장치 설치 완료. 데이터 미러링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이런, 최 실장이 벌써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복도로 오고 있습니다. 사이퍼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없어요. 30초 안에 나와야 해요. 이서연이 급히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와이어를 타고 환풍구로 올라갔습니다. 젠장, 최 실장이 복도 코너 돌았어요. 바로 앞입니다. 이서연이 환풍구 덮개를 닫는 순간 최 실장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방금 덮개 닫았습니다. 탈출 완료. 이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후 TF팀 아지트에서 사이퍼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됐어요. 데이터가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복사되고 있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흑룡회로 돈 보낸 기록. 와, 이거 보세요. 다 나오고 있어요. 사이퍼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이상한 폴더가 하나 있네요. 무슨 폴더인데요? 차무혁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이 프로메테우스인데 암호가 걸린 게 아니라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이런 물리적 USB 키를 삽입하십시오. 라고 뜨네요. 오프라인 키예요. 사이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망할. 역시 이중으로 잠가놨군. 차무혁이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USB 키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금고라도 뒤져야 하나요?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한태준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펜던트가 있어요. 절대 몸에서 떼지를 않아요. 안선영이 말했습니다. 그게 틀림없네요. 그 펜던트가 USB 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빼내죠? 목에 걸고 다닌다면서요. 마침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태준 펜트하우스에서 비공개 파티가 열립니다. 차무혁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부르는 아주 은밀한 자리죠. 그 파티가 기회네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 날짜를 정하죠. 차무혁이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딱 일주일 후 토요일 밤입니다. 그날 결판을 냅시다. 토요일 밤 한태준의 펜트하우스에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비공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펜트하우스 구석에서 보안 요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가짜 무전기를 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차무혁과 연결된 통신 장비였습니다. 팀장님, 목표물 확인했습니다. 테라스 쪽에 있습니다. 이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태준이 VIP 투자자들과 함께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저도 위치 잡았습니다. 준비 완료했어요. 차무혁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는 독일 투자회사 변호사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10분 뒤에 조명 교란 시작하겠습니다. 차무혁이 한태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서연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후면 파티장의 조명을 일시적으로 끄고 그 틈에 차무혁이 스캐너로 펜던트를 스캔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독일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사업 부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차무혁이 한태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아주 좋은 관심사군요. 뭘 궁금해 하시죠? 한태준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바이오 부문은 한태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이 통신실로 이동했습니다. 조명 시스템을 조작하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이서연이 깜짝 놀라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선영이 최 실장에게 작은 USB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안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은 프로메테우스 임상시험 1순위야. 걱정 붙들어 매. 최 실장이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그놈들 자료 전부 다 들어있는 거 맞지? 네, 네. 차무혁의 계획이랑 이서연 그 여자 신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안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선영이 배신한 것입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안선영 씨가 배신했어요. 이서연이 급히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작전 중지하세요. 피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무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선영 씨가 최 실장한테 우리 정보 다 넘기고 있어요. 전부 다. 젠장. 이미 늦었습니다. 한태준이 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차무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태준이 차무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쇼. 당신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정말 독일에서 온 변호사 맞아? 물론입니다. 제가 명함을. 차무혁이 명함을 꺼내려는 순간 안선영이 파티장 중앙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안선영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기 저 차무혁이라는 사람, 회장님을 해치러 온 사람입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무혁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변호사 아닙니다. 가짜예요. 안선영이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감시하고 음해하러 온 스파이라고요. 최 실장과 경호원들이 즉시 차무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놈 당장 잡아. 차무혁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전 정말 변호사입니다. 오해입니다. 차무혁이 발버둥쳤습니다. 안선영이 한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안선영이 USB를 한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그놈들, TF팀인가 뭔가 하는 것들. 자료 전부 여기 담았습니다. 한태준이 USB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안선영 씨. 그럼 제 딸, 우리 딸, 정말 살려주시는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안선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고 말고. 약속은 약속이지. 한태준이 안선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딸, 당장 프로메테우스 임상시험 1순위로 넣어주지. 아무 걱정 마라. 이서연이 통신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차무혁을 끌고 가려는 것을 보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거기 꼼짝 마. 이서연이 소리치며 경호원 한 명의 목을 뒤에서 조였습니다. 경호원이 기절하며 쓰러졌습니다. 저 계집애도 한패다. 저 여자도 당장 잡아. 최 실장이 외쳤습니다. 이서연이 다른 경호원들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707에서 배운 격투술로 순식간에 3명을 제압했습니다. 팀장님, 정신 차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이서연이 차무혁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서연 씨, 사방이 막혔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차무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서연이 펜트하우스의 대형 통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저쪽입니다. 저 유리창으로 나가야 해요. 네,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길 깨고 나가자고요? 여기서 잡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서연이 허리에서 비상용 와이어를 꺼냈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아니, 잠깐만. 미쳤어요. 여긴 50층이 넘는다고요. 붙잡히면 우린 끝입니다. 살려면 뛰어야 해요. 이서연이 의자를 집어들어 통유리에 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지금입니다. 가시죠. 이서연이 차무역의 허리에 와이어를 묶었습니다. 자신의 허리에도 같은 와이어를 연결했습니다. 꽉 잡으세요. 아래층 테라스를 노립니다. 두 사람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뛰어내렸습니다. 와이어가 팽팽해지며 45층 테라스에 착지했습니다. 한태준이 깨진 유리창으로 다가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하, 아주 발악을 하는군. 재밌는 쥐새끼들이야. 한태준이 최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흑룡의 놈들 싹 풀어. 저 쥐새끼들 당장 처리해. 알겠습니다. 그럼 아지트에 있는 그 해커 놈도 처리할까요? 당연한 소릴. 싹 다 쓸어버려. 한 놈도 남기지 마. 한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5층 테라스에서 이서연과 차무혁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우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차무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안선영 씨가 우리 자료를 다 넘겼어요. 우린 이제 끝이라고요. 아니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이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사이퍼한테 연락해야 해요. 그 친구가 위험합니다. 차무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화가 안 터집니다. 연결이 안 돼요. 젠장, 한태준이 먼저 손을 쓴 모양이네요. 흑룡의 놈들이 갔을 겁니다. 이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뉴스가 대형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노베이션 홀딩스에서 기업 스파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서연과 차무혁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박지은과 차무혁은 현재 지명수배 상태입니다. 보세요. 이제 우린 그냥 도망자 신세입니다. 정말 끝났어요. 차무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서연이 차무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우린 어차피 잃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건물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TF팀 아지트에 검은 세단들이 도착했습니다. 흑룡의 조직원들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저기 3층 사무실이다. 싹 다 쓸어버려. 올라가. 조직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사이퍼가 급히 서버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미리 알려준 비상 탈출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젠장. 벌써 들이닥친 거야? 시간이 없다고. 사이퍼가 서버 본체만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천장에 숨겨진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이런, 컴퓨터만 텅 비어 있네. 본체는 어디 갔어? 이놈이 빠져나갔다. 샅샅이 뒤져봐. 사이퍼는 이미 옆 건물 옥상으로 탈출한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서 이서연과 차무혁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노베이션 홀딩스 한태준 회장이 어젯밤 스파이 소동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화면에 한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저희 이노베이션 홀딩스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세력, 즉 기업 스파이들이 침투했습니다. 한태준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이들을 성공적으로 적발했습니다. 내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모든 의혹을 씻고 저희의 경영 투명성을 입증하겠습니다. 세상에, 저 뻔뻔한 얼굴 좀 보십시오. 완전히 적반하장이네요. 차무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스파이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팀장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서연이 차무혁을 격려했습니다. 바로 그때 차무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럴 수가. 사이퍼입니다. 사이퍼예요. 차무혁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퍼? 괜찮아요? 살아있었군요. 네, 팀장님. 하마터면 잡힐 뻔했어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서버는 챙겼습니까? 당연하죠. 목숨처럼 챙겼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엄청난 거라니? 그게 뭡니까? 차무혁이 이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안선영 씨가 배신하기 며칠 전에 자기 딸 병원 기록을 따로 백업하는 걸 봤거든요. 수상해서 챙겨뒀죠. 병원 기록이요?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상관 있죠. 그 파일 안에 프로메테우스 폴더 접속 로그가 떡하니 남아 있었습니다. 사이퍼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한태준 개인 서버가 아니라 병원에 있는 단말기에서 접속한 기록이라고요. 뭐라고요? 병원 단말기라고요? 차무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안선영 씨 딸이 입원한 그 병원에 한태준이 자기만 쓰려고 몰래 설치한 단말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단말기로는 프로메테우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빙고. 한태준 목에 걸린 그 망할 USB 키가 없어도 된다고요. 이서연이 사이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퍼 씨, 병원 이름이 뭡니까? 서울성 모병원, 소아과 특수병동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주주총회가 언제라고 했죠? 오늘, 바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서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죠. 주주총회 당일 오전, 이서연은 흰 가운을 입고 서울성 모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목에는 가짜 의사 신분증을 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안선영 환자 보호자분이 호출하셨는데 병실이 몇 호실이죠? 간호사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1205호실입니다. 의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서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5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선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일반 병원 장비와는 다른 특이한 단말기가 있었습니다. 찾았다. 바로 저거군. 이서연이 사이퍼가 준 USB를 꺼냈습니다. 단말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나타났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폴더 전송 중. 사이퍼 씨, 전송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이 휴대폰으로 사이퍼에게 연락했습니다. 데이터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이거 정말 엄청난 자료들인데요. 같은 시각 이노베이션 홀딩스 본사 대강당에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참석했습니다. 차무혁이 기자로 위장해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한태준이 단상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저희 이노베이션 홀딩스를 향한 악의적인 음해와 공격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차무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차무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단상 위에 있는 한태준 회장은 조폭 흑룡회와 결탁해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무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당장 저놈 입 막고 끌어내. 최 실장이 지시했습니다. 차무혁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한태준은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불법 생체 실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무혁을 붙잡아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뭐야? 갑자기 화면이 왜 이래? 누가 방송실에서 장난치는 거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화면에 사이퍼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흑룡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이 먼저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장부, 저거 진짜야? 한태준 회장이 저런 조폭놈들하고 돈거래를 했다고? 말도 안 돼.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습니다. 외딴 섬의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시험 장면들이었습니다. 저거 봐. 저건 사람이잖아. 저건 살인이야. 어떻게 사람을 실험용 쥐처럼 저렇게 다룰 수가 있어.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저놈들이 꾸민 짓이라고요. 한태준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영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안선영의 딸을 포함한 아이들이 실험 대상으로 이용당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놈, 당장 경찰 불러. 저놈 당장 끌어내. 한태준을 체포해야 해. 주주들이 분노했습니다. 경찰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태준 씨, 살인 및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이건 음모야.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한태준이 저항했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체포되는 순간 한태준이 손목시계의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멍청한 놈들. 이미 늦었어. 한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섬에 있는 모든 증거는 정확히 2시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차무혁이 한태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섬을 폭파시킨다고? 자폭장치를 작동시킨 게 틀림없습니다. 차무혁이 급히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서연 씨, 큰일 났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한태준은 잡혔습니까?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섬 전체의 자폭장치를 작동시켰어요. 자폭이요? 그럼 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 속에 있던 그 무고한 피해자들, 당장 구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2시간입니다. 2시간 안에 섬을 폭파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서연이 병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젠장, 지금 당장 그 섬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섬까지 갑니까? 2시간밖에 없는데 무조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서연과 차무혁이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 마지막 임무가 되겠군요. 차무혁이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실패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 갇힌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두 사람이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긴급상황실에 검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프로메테우스 연구소의 충격적인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당장 저놈들, 검사장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한태준 그놈이 자폭장치를 작동시켰다는 게 틀림없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놈이 체포 직전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수사관이 자료를 펴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당장 군부대를 투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검사가 물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시간 안에 군부대 투입 승인? 어림도 없어요. 절차 밟다가 다 죽습니다. 차무혁이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사장님, 저희가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차 변호사,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그 섬에 안선영 씨 딸을 포함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단 말입니다. 차무혁이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검사장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공식 지원입니다. 국가가 개입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경찰 특공대 헬기 한 대와 최소 인원만 지원하겠습니다. 검사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심하시오. 모든 책임은 차 변호사, 당신이 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차무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김포공항 특수활주로에서 검은색 헬기가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검은색 전술조끼를 입고 헬기에 올랐습니다. 팀장님,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서연이 차무혁에게 물었습니다. 작전 지휘는 이서연 씨가 맡아주세요. 전 증거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생화학 분석팀 2명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죠. 차무혁이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방독면을 쓴 2명의 전문가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날씨가 아주 사납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폭풍우를 정면으로 뚫고 가야 합니다. 도착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최대한 밟아도 1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세상에, 1시간이요? 그럼 섬에 도착해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1시간뿐이네요. 차무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헬기가 폭풍우를 뚫고 남해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거센 파도가 보였습니다. 1시간 후 작은 섬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섬의 중앙에 거대한 연구소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착륙 지점 보입니다. 지금 착륙합니다. 조종사가 연구소 앞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이서연이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연구소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팀장님, 무전기가 먹통입니다. 통신이 두절됐어요. 차무혁이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전파 방해 장치가 작동 중인 것 같습니다. 젠장, 생화학 분석팀이 탐지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저쪽 건물 안에서 미약하게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군요. 다행입니다. 이서연이 안도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진입합니다. 연구소 정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시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핏자국과 발톱 같은 것으로 긁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이게 다 뭡니까?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예요? 차무혁이 경악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것 같군요. 이서연이 바닥의 흔적을 살펴봤습니다. 이 발자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설마, 실험체들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괜찮으세요? 이서연이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남자가 책상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서연이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정신 차리세요. 진우, 김진우입니다. 연구원입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똑바로 말해요. 차무혁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닥터 M 그자가 미쳤어요. 진우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더니 눈이 뒤집혔다고요. 그래서요. 그 괴물들을 전부 다 풀어놨어요. 여긴 이제 지옥입니다. 진우가 손을 떨며 계속 말했습니다. 속았어요. 우린 다 속았다고요. 그건 치료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끔찍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강제 진화라고요? 이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실패한 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됐어요. 닥치는 대로 공격합니다. 특히 소리랑 빛에 미친 듯이 반응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닥터 M은 어디 있습니까? 차무혁이 물었습니다. 지하 벙커로 도망쳤어요. 성공작들만 데리고. 성공작이라고요? 아이들입니다. 바이러스에 적응한 아이들이요. 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안선영 씨 딸도, 그 아이도 거기 있겠군요. 네, 맞아요. 거기 있습니다. 자폭장치는 어디서 해제할 수 있습니까? 이서연이 급히 물었습니다. 벙커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벙커 제어실에서만. 그럼 벙커로는 어떻게 갑니까? 지하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정전입니다. 전기가 나가서 작동이 안 돼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전실은 어디 있죠? 본관 반대편. 저쪽 건물입니다. 하지만 진우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쪽은 절대 안 됩니다. 거긴 실패작 놈들 소굴이에요. 들어가면 뼈도 못 추려요. 이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 혼자 갑니다. 이서연이 차무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제정신이에요? 저길 혼자 가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 지금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서연이 가방에서 검은색 침투복을 꺼냈습니다. 707 시절 쓰던 겁니다. 옷을 갈아입은 이서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간 침투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우 씨, 다른 생존자들은 어디로 모으면 됩니까? 3층 회의실이 방탄유리라 제일 안전합니다. 팀장님, 다른 생존자들을 찾아서 3층으로 보호해 주세요. 이서연이 허리에 각종 장비를 차며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반드시 전력 복구하겠습니다. 이서연 씨, 제발 조심하세요. 차무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서연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발전실까지 가려면 실패작들이 있는 구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서연이 소음탄과 조명탄을 허리에 찼습니다. 빗속을 뚫고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사이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서연이 벽에 바짝 붙어 움직였습니다. 구석에서 덩치 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패작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조명탄을 반대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밝은 빛이 터지자 실패작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틈에 이서연이 환풍구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발전실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발전실에 도착한 이서연이 메인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복잡한 전기 패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젠장, 어느 게 메인 전력이야. 이서연이 707에서 배운 지식을 되살렸습니다. 메인 전력 스위치를 하나씩 올렸습니다. 마침내 연구소 전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들려요? 성공했습니다. 전력 복구됐어요. 이서연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보여요. 엘리베이터 불이 들어왔어요. 작동합니다. 차무역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벙커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서연이 발전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소 전체에 전력이 복구되자 갑자기 스피커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들리는가? 이것은 나의 복음이다. 선택받지 못한 약한 것들은 정화될 것이며 오직 새로운 인류만이 이 땅에 도래하리라. 닥터 M의 목소리였습니다. 광신도 같은 어조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진화의 시대가 열렸다. 약한 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위대한 강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서연이 발전실에서 뛰어나와 본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팀장님, 무전 들리세요? 저 복귀했습니다. 이서연 씨, 무사했군요. 네, 들려요. 엘리베이터 전원 들어왔습니다. 차무역이 무전기로 대답했습니다. 3층으로 합류하겠습니다. 바로 벙커로 가야 합니다. 이서연이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차무역과 진우 그리고 생화학 분석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차무역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벙커로 갑시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가야죠. 자폭장치는 지하 5층 벙커 제어실에 있습니다. 일행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진우가 지하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닥터 M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하, 나는 신이 실패한 창조를 완성시키는 자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으로 완벽한 인류를 탄생시키겠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곳은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여긴 지하 5층이 아니잖아. 진우 씨, 여기가 어디입니까? 차무역이 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아, 안 돼요. 여긴 알파 격리 구역입니다. 닥터 M 그놈이 우릴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진우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앞쪽에 거대한 강화유리가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유리 너머에 저거 뭡니까? 이서연이 강화유리에 다가갔습니다. 유리 너머에는 끔찍하게 변이된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고 손톱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닥터 M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어서 오게, 이서연. 자, 어떤가?
아주 반가운 얼굴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과거와 직접 마주해 보시지. 강화유리 너머의 생명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연이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광기, 당신이 왜 여기에? 일부에서 호프집에서 난동을 피웠던 조폭 두목 광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저 끔찍한 게 누굽니까? 아는 자입니까? 차무혁이 물었습니다. 네. 호프집에서 난동을 피우던 흑룡이가 분명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서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리가 아니라 실험체로 보낸 겁니다. 닥터엠이 가장 아끼는 가장 완벽한 알파 개체였어요. 진우가 떨리며 설명했습니다. 닥터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복수인가. 그대를 지옥으로 끌어내린 그 손이 이제 그대의 숨통을 끊어줄 것이야. 강화유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유리가 깨지고 있어요. 차무혁이 외쳤습니다. 닥터엠이 격리실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것입니다. 강화유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변이된 광기가 괴성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으르르르. 광기가 이서연을 알아본 듯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다들 뒤로 물러서세요. 이서연이 일행을 뒤로 밀치며 외쳤습니다. 광기의 날카로운 발톱이 이서연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피했습니다. 팀장님, 어서 진우 씨 데리고 벙커 제어실을 찾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서연이 광기와 맞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 혼자 저 괴물을 어떻게 해?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어서 가세요. 차무혁이 진우의 손을 잡고 다른 통로로 뛰어갔습니다. 생화학 분석팀도 따라갔습니다. 이서연이 광기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광기, 당신 정말 나를 기억하는 건가?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으르르르. 광기는 대답 대신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서연이 옆으로 굴러서 공격을 피했습니다. 벽에 광기의 발톱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래. 5년 전의 나라면 당신을 어떻게든 살려서 제압하려 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서연이 광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광기가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이서연이 그의 팔을 잡고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변이된 광기의 힘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이 벽에 부딪히며 밀려났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다. 이서연이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액화질소 탱크가 보였습니다. 광기가 또다시 달려왔습니다. 이서연이 액화질소 탱크 뒤로 피했습니다. 이걸로 끝내주지. 이서연이 탱크의 밸브를 힘껏 돌렸습니다. 액화질소가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광기가 극저온의 액화질소를 맞았습니다. 그의 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이서연이 의자를 집어들고 얼어붙은 광기를 내리쳤습니다. 광기의 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같은 시각 차무혁과 진우가 벙커 제어실에 도착했습니다. 팀장님, 여기가 제어실입니다. 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투명한 포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포드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이들이, 저기 안선영 씨 딸이 있습니다. 차무혁이 한 포드를 가리켰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포드 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아이들이 닥터엠이 말한 성공작입니다. 하지만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우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무혁이 물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평생 저놈들이 만든 안정제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노예로 만든 거라고요. 저 약을 제때 투여받지 못하면 아까 본 그 광기처럼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 아이들은 평생을 약에 묶여 살아야 한다고요? 한태준 그놈은 결국 자기 약을 팔아먹을 완벽한 고객을 만들어낸 거군요. 이런 악마만도 못한 놈. 차무혁이 분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제 원본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독제를 만들어서 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진우가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빠르게 키보드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닥터 M의 목소리가 제어실에 울렸습니다. 어딜 감히 나의 위대한 연구 성과를 훔치려 드느냐. 화면에 닥터 M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완전히 광기에 빠진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어차피 다 죽을 목숨. 자폭 시퀀스를 10분으로 단축한다. 뭐라고? 10분. 차무혁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벙커 격벽을 전부 폐쇄한다. 거기서 꼼짝 말고 죽어라. 제어실 문이 자동으로 잠겼습니다. 벽에서 철제 격벽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크악! 문이 잠겼습니다. 우린 여기 갇혔어요. 진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다운로드 얼마나 남았습니까? 차무혁이 급히 물었습니다. 이런, 아직 5분이나 더 남았습니다. 자포까지 10분, 다운로드 5분.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나갑니까? 차무혁이 다급하게 계산했습니다. 이서연이 제어실로 뛰어왔습니다. 팀장님, 안에 계세요? 문이 왜 이럽니까? 문이 안 열려요. 이서연 씨, 닥터 M 그놈이 격벽을 닫아버렸어요. 자포까지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여기서 탈출해야 해요. 차무혁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이서연이 벽을 살펴봤습니다.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팀장님, 거기 위를 보세요. 환풍구, 저 환풍구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저 아이들을 두고 갈 순 없잖아요. 진우가 포드들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일단 데이터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야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포까지 9분이 남았습니다. 10분, 9분 59초, 9분 58초. 제어실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벙커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진우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화면에 닥터 M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놈이 크라이오볼트로 가고 있어요. 진우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크라이오볼트가 뭡니까? 차무혁이 물었습니다. 초저온 금고입니다. 모든 안정제 원액이 보관된 곳이라고요. 망할. 샘플을 전부 파괴하려는 거군요. 이서연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막아야 합니다. 저게 없으면 아이들은. 진우가 빠르게 키보드를 쳤습니다. 됐습니다. 다운로드 완료됐어요. 좋아요. 그럼 아이들부터 먼저 구해야 합니다. 차무혁이 포드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지상으로 강제 사출시킬 수 있습니다. 진우가 또 다른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지금 바로 비상탈출 프로토콜을 작동시키겠습니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터져 죽는 것보다야 안전할 겁니다. 진우가 사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포드들이 천장으로 빨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사출 시스템에 의해 지상으로 날아갔습니다. 성공입니다. 아이들이 지상으로 나갔어요. 진우가 기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닥터 M을 막으러 갑니다. 이서연이 환풍구를 가리켰습니다. 팀장님, 저리로 나가시죠. 차무혁이 환풍구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진우와 이서연이 뒤따랐습니다. 크라이오 볼트는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젠장, 문이 잠겼어요. 어떻게 열죠? 차무혁이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이서연이 문 옆에 제어판을 살펴봤습니다. 진우 씨, 비상 코드가 있을 겁니다. 진우가 제어판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볼트 안은 온통 하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영하 수십 도의 극저온이었습니다. 흑, 뼈가 시리네요. 여긴 왜 이렇게 춥습니까? 차무혁이 몸을 떨었습니다. 볼트 중앙에서 닥터 M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앞에는 투명한 샘플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장 멈춰. 이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다. 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내 놈들 손에 넘길 순 없지. 닥터 M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서연이 달려들어 닥터 M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얼음 위에서 격투를 벌였습니다. 감히 내 연구 성과를 망치려 들어. 닥터 M이 망치를 휘둘렸습니다. 이서연이 몸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건 연구가 아니야. 당신은 살인자일 뿐이야. 사람들을 실험 재료로 썼잖아. 닥쳐라. 나는 인류를 다음 단계로 진화시키려 한 거다. 닥터 M이 발버둥 쳤습니다. 격투 중에 망치가 냉각 파이프를 쳤습니다. 파이프가 파손되며 초저온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닥터 M이 파열된 파이프 옆에 있었습니다. 초저온 냉각 가스가 그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닥터 M이 얼음 조각상이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에, 닥터 M이. 진우가 경악했습니다. 이서연이 샘플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케이스 안에 파란색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안정제 원액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볼트의 강철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이 닫히고 있어요. 차무혁이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안 됩니다. 최종 멸균 프로토콜이 작동한 겁니다. 진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닥터 M이 죽으면 이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설정된 자동 시스템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우린 여기에 갇힌 겁니까? 차무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서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카운트다운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서연이 볼트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벽면에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긴급 샘플 배출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 작은 구멍은? 오염된 샘플을 바다로 즉시 폐기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저긴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요. 너무 작다고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이서연이 배출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름이 50cm 정도였습니다. 샘플은 보낼 수 있겠군요. 이서연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네. 이서연 씨. 말씀하세요.
반드시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살려야죠. 그런데 이건 명령입니다. 이서연이 샘플 케이스를 배출구에 넣었습니다. 이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차무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샘플만 있으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살릴 해독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이서연이 배출구 내부의 레버를 잡았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야죠. 이서연 씨, 같이 나가자고요. 진우가 이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비켜요. 이서연이 레버를 당겼습니다. 강력한 수압이 작동하며 샘플 케이스가 배출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깥의 심해로 쏘아져 나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서연 씨, 이제 우린 어떡합니까? 이제 정말 나갈 방법이 없어요. 차무혁이 절망했습니다. 이서연이 배출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몸을 구겨 넣으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무슨. 저도 저기로 나가는 겁니다. 이서연이 배출구에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이서연 씨, 그러다 죽어요. 저긴 사람이 나가는 데가 아니라고요. 차무혁이 말렸습니다. 어차피 여기 가만히 있어도 우린 다 죽습니다. 이서연이 반쯤 배출구에 들어갔습니다. 살아남을 확률이 1%라도 있는 쪽을 택해야죠. 서연 씨, 제발. 차무혁이 그녀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팀장님, 놓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서연이 내부 레버에 손을 뻗었습니다. 30초가 남았습니다. 안선영 씨 딸, 그 아이, 꼭 구해주세요. 이서연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서연 씨, 알겠습니다. 꼭 약속합니다. 차무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이 레버를 당겼습니다. 엄청난 압력이 그녀의 몸을 배출구로 빨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샘플과 함께 심해 속으로 방출되었습니다. 10초 후 프로메테우스 섬 전체가 거대한 폭발에 휩싸였습니다.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섬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파도가 그 자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 헬기 조종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본부, 여기 헬기 1호기다. 프로메테우스 섬 목표물은 완전히 사라졌다. 생존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서연의 희생으로 구해진 샘플과 아이들만이 그녀의 마지막 임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섬 폭발 6개월 후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노부부가 조그만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여보, 저기 저 바위 쪽에 시커먼 게 뭐요? 할머니가 바위 근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디? 뭐가 있다고 자꾸 그래요?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사람이네. 사람이 쓰러져 있어. 두 사람이 배를 바위 쪽으로 저어갔습니다. 바위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전술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아직 숨이 붙어 있소. 할머니가 급히 외쳤습니다. 꿈을 댈 시간 없소. 어서 병원으로 데려갑시다. 할아버지가 이서연을 조심스럽게 배에 올렸습니다. 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산의 호프집 쉼표에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맥주 2병만 더 주세요. 네 손님,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머리에 있던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이서연이 조용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상태였고 얼굴에는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심한 동상 흉터가 얽혀 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서연 씨, 3번 테이블 주문 받으세요. 민준이 주문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더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차무혁이었습니다. 그가 이서연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충격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연 씨, 정말 살아있었군요. 차무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서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이서연이 빈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차무혁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서연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저희는 다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차무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해안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샘플은 무사히 해안 경비대가 회수했습니다. 차무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덕분에 안정제를 완벽하게 복제해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선영 씨 딸을 포함해서 모든 아이가 지금 회복 중입니다. 아니요, 완벽한 치료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차무혁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였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들 말이 이건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차무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긴급 샘플 배출구가 이서연 씨를 폭발 반경박 심해로 쏘아 올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냉각가스에 노출돼서 가사 상태가 되셨고 오히려 그 저체온증이 신진대사를 멈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신 거라고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신형입니다. 죗값 치러야죠. 차무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흑룡의 놈들도 모조리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닥터 M은요? 공식적으로는 작전 중 실종 처리됐습니다. 차무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서연 중령은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차무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서연 씨는 유령입니다. 유령이라고요? 네. 서류상으로 이 세상에 이서연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무혁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이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웃고 떠드는 손님들, 바쁘게 움직이는 민준, 따뜻한 조명이 만드는 평범한 일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시끄럽게 열렸습니다. 젊은 남성들 5명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가 거기 맞냐? 그 뉴스에 나온대. 그 예쁜 알바생이 조폭들 다 쓸어버렸다는 전설의 가게. 와, 그 여자 아직 일하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서연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도 과거를 부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무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또 뵐 수 있겠습니까? 이 가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차무혁이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이서연이 쟁반을 들고 새로운 손님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쉼표입니다. 이서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여기요. 맥주 5병 주세요. 젊은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이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선 차무혁이 창문을 통해 안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이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긴장이나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강하고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군요. 차무혁이 혼잣말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호프집 쉼표 안에서는 오늘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은 그 평범한 소음 속에서 진정한 쉼표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는 완벽한 일상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가게는 여전히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